안녕하세요. 오늘은 연금보험에 대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연금보험. 저도 이제 50살이 넘다 보니까 주변 선후배들도 은퇴 후 노후 자금에 대한 고민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돼서 그런지 물어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죽을 때까지 고정된 연금을 받는 연금보험. 이런 안정감 때문인지 노후 자금은 연금으로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과연 연금보험은 장점이 많은 상품인지 오늘 한번 영상을 보고 나면 생각이 아마 좀 바뀌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연금보험 가입하면은 120세 전에 죽으면 손해라는 이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제가 얼마 전 유튜브 채널 그 3% 요거 아시죠? 연금 그 퇴직연금에 관련돼서 그 보험사 관계자가 나와가지고 진행자들과 이제 얘기를 나누는 그 장면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조금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고객이 너무 오래 살면 보험회사가 죽을 때까지 지급하는 연금의 경우 손해가 발생하지 않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출연자의 입에서 이제 놀라운 발언이 나왔던 겁니다. 이때 당시에 뭐 출연자분이 알고 그걸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은 뭐 그냥 무의식 중에 얘기한 건지 몰라도 내용이 조금 한번 새겨볼 만 했습니다. 진행자가 그럼 종신이라는 건 죽을 때까지 받는다는 뜻인데 IRP 계좌는 개인형 퇴직 계좌를 의미하죠. IRP에 쌓인 돈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준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그런 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고객이 쌓아놓은 돈은 딱 정해져 있는데 연금을 뭐 그 돈을 다 소진시키고도 계속 준다 이러면은 보험회사가 손해가 아니냐라는 이제 진행자의 질문에 그 출연자분은 살아있으면 계속 드리는 게 맞고요. 그걸 이제 120세까지 산다고 가정해서 연금 계리, 그러니까 연금을 이제 미리 이 원금에 이자를 어떻게 붙여가지고 몇 세까지 줬을 때 보험사가 손해가 난다, 뭐 이익이 발생한다 이런 것들에 대한 계산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매달 원금과 이자가 얼마씩 늘어날 것인지 감안해서 부를 해갑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살아있어서 계속 드리는데 우리는 이미 이분이 120세까지 산다라고 가정을 해서 연금액을 계산했기 때문에 손해날 일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이제 진행자는 120세로 가정해서 잘라준다. 그럼 90세에 사망하면 나머지는 보험회사에 가서 감사합니다 하고 가져가는 겁니까? 라고 이제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출연자분께서는 이 질문을 잘못 이해했는지 아니면 앞서 한 답변이 자기가 잘못됐다라고 자각을 했는지 몰라도 갑자기 보증기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좀 얘기를 얼버무리게 되거든요. 결국 120세까지 살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손해볼 일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고객이 어느 정도 살다가 죽으면 120세까지 줘야 할 남은 연금은 보험회사의 수익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이기 때문에 뭐 이거는 그만큼 이익이 커진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가입한 고객이 일찍 사망하면 할수록 보험사에는 이득이다 라는 결론을 이제 낼 수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요 도식을 보고 이제 설명드리면 연금을 가입하고 납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납입이 끝나면 연금 개시 전까지 일정 기간 거치를 할 수도 있고 납입 기간이 끝난과 동시에 뭐 연금을 개시할 수도 있고 요건 이제 선택적이죠. 그래서 연금 개시 시점에 종신형 연금을 개시합니다. 사망 시까지 나 연금 받을래 라고 이제 지급을 하는데 이때는 보증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10년, 20년, 30년, 뭐 100세 이렇게 보증기간을 설정하면 내가 이 보증기간 내에 사망을 했을 경우 남은 기간을 상속인이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제가 뭐 60세부터 연금을 받다가 70세 사망했다. 근데 보증기간이 80세까지다. 그러면 나머지 10년 동안은 와이프가 받을 수가 있는 이런 형식으로 이제 일찍 사망하는 위험을 보증기간으로 이제 대비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종신형 연금을 이렇게 받다가 90세에 사망했다. 이러면 이제 보증기간도 지났고 더 이상 받을 게 없죠.
그러면은 사실상 연금 계약은 여기에서 다 끝나게 됩니다. 근데 보험회사는 이미 120세까지 받을 걸 계산해 갖고 연금을 나눠주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30년을 빨리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 부분만큼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게 전부 다 보험사의 이익이 되는 지금 그런 구조로 지금 연금 상품이 설계가 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연금보험, 근데 요거는 이렇게 지급한다. 그래서 이제 뭐 120세까지 뭐 계산해서 주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은 뭐 좀 문제가 있지만 이거 아니어도 너무 이상한 게 많아요. 연금 상품에 가입하고 매월 보험료를 납입하면 보험회사는 사업비를 차감한 나머지를 적립금에 쌓아두고 투자 상품이면 투자 수익을, 금리 상품이면 이자를 더해서 쌓아뒀다가 연금이 개시되면 평생 이제 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연금 보험이라고 하지만은 보험사 입장에서는 장기 저축 상품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럼 얼마를 쌓아두고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요걸 이제 실제 연금을 뭐 받으셨던 분을 가지고 이제 그 설명을 드릴 텐데 2001년에 금리형 연금에 가입하셨던 68년생 여성분이 연금 예상액 안내장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2001년 6월에 5월 달에 처음 가입하셨고 보험료가 68만 9,600원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뭐 거의 70만 원 돈이면은 사실 적지 않은 연금을 가입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55세부터 연금을 받고 보증기간은 10년으로 약정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금 개시 시점에 쌓여있는 금액은 1억 9,542만 4,019원이 쌓여있고 매달 받는 연금액은 108만 2,027원을 이제 매달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108만 2,027원을 이제 계좌로 입금받게 되는 거죠. 이분은 18년간 68만 9,600원씩 이제 냈고 55세부터 매월 108만 2,027원을 이제 받습니다. 그러니까 1년으로 따지면은 한 1,300만 원 정도를 이제 죽을 때까지 받게 되는 셈입니다. 네, 나쁘지 않죠? 뭐 이 정도면은 55세부터 받는 연금인데 뭐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런데 연금 개시 시점에 쌓여 있는 연금 재원이 1억 9,542만 4,019원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연금 재원이 1억 9,500만 원이 좀 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근데 최저 보증 이율이 5%짜리 상품입니다. 최저 보증 이율은 아무리 금리가 낮아져도 보험사가 이 상품에 대해서 5% 이율만큼은 지급을 한다라는 그 최저 하한선을 이제 표시한 거죠. 근데 이거 눈치 빠른 분들은 아마 이상한 점을 이미 발견했을 수도 있습니다. 연금 지급 재원이 약 2억 원 정도가 쌓여 있고 최저 보증 이율 5%면 한 달에 이자만 1,000만 원 정도가 이제 지급이 돼야 됩니다. 1년간 지급하는 1,300만 원의 연금 중 1,000만 원은 이자고 300만 원이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쌓아둔 연금 재원에서 이제 지급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단순 계산을 해보면 뭐 내 원금에서 300만 원이 까지고 1,000만 원은 이자로 받는 셈입니다. 보증 지급 기간이 10년이니까 이분이 만약에 10년째 운이 없어서 10년째 65세 때 사망을 했다 그러면 1억 3천만 원 받았던 게 끝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받을 게 없는 겁니다. 적립금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1년 이자가 1,000만 원, 1억 원금에 대한 1억 원에 대한 이제 그 이자가 1억 원을 받았고 원금은 3천만 원을 받은 셈이니까 1억 3천만 원 중에 1억 원은 이자, 3천만 원은 원금이었으니까 연금 지급 재원 2억 원 중에 1억 7천만 원은 어디론가 이제 사라진 겁니다. 이분이 받지 않으셨으니까 어딘가에 남아 있겠죠? 어디 갔을까요? 30년을 받아도 1억 원 이상 남은 고객의 적립금은 보험회사가 돌려주지 않습니다. 이거 이상하지 않나요?
어디론가 결국에 사라졌는데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갔겠죠? 이건 뭐 보험사의 어떤 높은 이익이나 뭐 보험회사 직원들의 높은 연봉 이런 것들로 이제 대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5% 상품이니까 보험회사가 5%의 이자를 지급하는 자체가 손해기 때문에 이런 계산이 나온 것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왜냐면 지금은 뭐 5%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게 많진 않아요. 하지만 뭐 지금도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가 넘고 뭐 미국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 이제 투자하는 뭐 여러 가지 채권이나 해외 상품들 보면은 수익이 꽤 높은 것들이 있거든요. 국내 보험사는 역마진을 보고 있다며 우는 소리를 하는 동안에 해외 유배당 보험 상품은 1872년부터 150년 이상을 매년 빠짐없이 고객에게 배당하는 이런 상품들이 지금 즐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고 이제 국내 상품만 보면은 어느 삼성화 생명이 좋다, 뭐 교보생명이 좋다 이런 것들로 이제 비교하면은 다 도찐 개찐인데 해외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금 보험 상품이나 이런 걸 보면은 정말 놀랄 노짜입니다. 비교가 안 돼요. 실제 홀라이프 인슈어런스라는 회사에서 판매된 유배당 상품인데 노스웨스턴 뮤추얼이라는 이제 뭐 상품인데 여기 보시면은 1872년 처음 이제 배당 7%를 시작해서 지금 최종 나올 때 2022년 5% 배당을 한 것까지 1년도 빠짐없이 지금 배당을 해오고 있습니다. 1, 2차 세계대전을 거쳤고 대공황을 지났고 금융위기, 베트남 전쟁 그리고 요때 코로나 위기를 지내오면서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거의 5% 7% 이상의 배당을 150년 동안 꾸준히 해온 겁니다. 배당금은 뭐 회사에서 뭐그 돈을 빼주고 이런 게 아니고 고객의 자산을 보험회사가 운영하고 그 발생한 이익의 90%를 고객에게 배당을 하고 10%를 회사가 이익으로 가져가는 것으로 원금은 그대로 두고 받는 이익이 배당금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만약에 이제 이때 당시에 원금 10억 원을 넣고 배당금을 100% 전액 찾았다 그러면은 2020년이 됐을 때 원금은 그대로 남아있고 지금까지 150년 동안의 이 배당금은 매년 수령을 한 겁니다. 그런데도 원금은 남아있는 거죠. 그나마 국내 상품에 이제 최저 보증 이율 5%가 지금 적용되고 있으면 살아있는 동안 연금이라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이니까 좀 다행이긴 하죠. 2000년대 후반부터는 연금 상품에 적용된 이제 최저 보증 이율이 거의 1.5% 수준 왔다 갔다 합니다. 낮은 데는 1.1%, 0.5%를 지금 최저 보증 이율로 설정하는 데들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런 상품에 가입하신 분들은 연금액은 훨씬 더 이제 줄어들게 되겠죠. 똑같이 이제 120세까지 준다라고 연금을 역산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최저 보증 이율이 낮고 그때 당시 금리가 최저 보증 이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훨씬 더 줄어들게 됩니다. 정말 뭐 장수해야 합니다. 국내 보험사 연금에 가입한 경우 120세까지 살아야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 있다는 얘기니까 뭐 앞으로 꾸준히 이제 수명이 늘어나긴 할 텐데 아주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겠지만 그걸 기대하고 연금에 가입하겠다? 저는 뭐 솔직히 좀 용기 있는 분이라고 칭찬해 드리고 싶네요. 현실적으로 뭐 나한테 이득되는 선택이다 그러면은 사실 지금 연금 상품에 가입하는 거는 굉장한 어, 어, 뭐 모험을 수반한 선택이죠. 근데 또 다른 문제는 평생 고정된 연금을 매달 안정적으로 받는 것이 정말 안전한지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연금에 가입할 때 제일 강조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65세에 만약에 연금 개시를 해서 30년간 연금을 받는데 매달 이제 안정된 고정된 금액이 들어오니까 뭐 예측 가능한 선에서 굉장히 안정적이죠. 그런데 연금은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매우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한 선택이 더 위험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뭐 간단히 예를 들면 시계를 돌려서 1995년에 받던 월급으로 2025년을 살아야 한다면은 뭐 어떤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뭐 당연히 굉장히 검소한 생활. 그러니까 먹고 사는데 급급한 정도의 수준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거든요. 그럼 노후 준비를 연금으로 하는 것 말고 그 대안이 있을까요? 사실 그냥 안정적인 게 좋아라고 하는 분들한테는 딱히 대안은 없다고 말씀드려야겠네요. 국내 연금 상품은 최근에 이제 단리 7%, 단리 8%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액면가, 그러니까 포장지만 그럴싸하게 비싼 걸로 이제 싸서 마케팅에만 지금 열을 올릴 뿐 고객 입장에서는 실속 있는 상품이 진짜 없습니다. 아니, 연금은 진짜 가입부터 상환까지 짧으면 50년, 길면은 뭐 80년, 100년을 가야 되는 상품인데 이런 초장기 상품을 그럴듯해 보이기 위해서 단리로 계산하는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결국 개인이 돈을 모아 직접 운영을 하고 그 수익금을 연금처럼 사용하다가 뭐 나중에 필요하면 원금을 뭐 찾아 쓰던가 뭐 이런 이제 선택을 하는 게 한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앞서 설명드린 저런 해외에서 판매되고 있는 저런 이제 어떤 유배당 상품에 가입해서 배당금과 어떤 그 운용 수익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해외 상품에 이제 가입하는 그 두 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 뭐 지금 우리나라 이제 어떤 이런 고객에게 불리한 연금 상품 뭐 이런 것들이 보험회사 탓이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금융기관의 이익을 우선하고 있는 정부 탓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 확실한 것은 보험회사든 정부든 모두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최근 자산가들 사이에서는 입소문으로 퍼지고 있는 홍콩 보험 상품을 보면 정말 이게 말이 되는 보험 상품인가 싶을 정도로 국내 보험 상품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보험 상품은 고객이 내는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많이 떼서 어떻게 그걸로 이익을 더 많이 내고 이런데 이제 혈안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해외 글로벌 이제 그 보험사나 이런 데들 같은 경우에는 고객의 돈을 가지고 최대한 길게 잘 운용을 해서 오랫동안 이 돈을 자기들이 운용하기 위해서 성과를 고객하고 이제 고객에게 나눠준다는 거죠. 그래야 그 성과를 뭐 고객 배당을 많이 받고 수익을 많이 받은 고객들이 돈을 찾지 않고 오랫동안 여기에 이제 돈을 맡겨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어떤 생각의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아, 뭐 어떻게 보면은 국내 이제 어떤 금융상품만 취급하고 가입하고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한테는 오늘 영상이 좀 깝깝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조금은 이제 생각을 열고 여러 가지를 좀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좀 답답한 내용이지만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연금보험에 대해서 다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